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 이력서, 마스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요. 마스터 자기소개서에 제가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항목이죠.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장 과정을 어떻게 써놔야 되는가. 마스터 자기소개서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 과정을 써놓는 게 좋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약 80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전수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항목들, 문항들을 선별을 했고, 그래서 8개 문항을 추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 가로 안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성장 과정, 성공 경험, 그리고 갈등 극복, 다른 말로 팀워크 발휘 경험이 되겠죠. 성격 장단점, 사회 이슈, 창의성 발휘 경험, 그리고 직무 역량,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8개 문항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회 이슈와 창의성 발휘 경험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출제되는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출제되는 빈도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항목은 보통 질문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자기소개서가 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성장 과정을 설명하되 여태까지 본인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라든가 뭐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술해라 이렇게 나오는 자소서 문항도 있고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성장 과정에 대해서 써달라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성장 과정 항목에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 가지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항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놓고 나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글자 수를 한 500자 정도 맞춰서 500자 정도만 맞춰서 써놓으시면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0자나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나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500자를 써놓는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500자 쓰라고 잘 안 하고요. 성장 과정은 500자, 아주 특이하면 700자 정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자 정도 맞춰서 써놓는 게 가장 두루두루 써먹기가 좋습니다. 예. 활용도가 높다고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좋아요. 500자 정도로 맞춰서 써놓으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1500자 써야 되니까 그땐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좀 글자 수도 많아져야 되죠. 사실 1500자는 써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분량이 적지 않거든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스터를 써놓으시려면 500자 정도 써놓으시면 가장 무난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장 과정 기술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우리가 성장 과정, 그럼 과정이란 단어가 프로세스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성장해온 과정을 쭉 쓰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은 특정 시점의 경험을 쓰는 것이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쓰지 않아요. 삶의 어떤 살아온 과정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뭘 했고 중학교 때 뭘 했고 고등학교 때 뭘 했고 대학교 와서는 뭘 했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프로세스를 쓰는 것이 아니다. 예. 제가 뭘 쓰라고 그랬죠? 경험을 쓴다. 근데 어떤 경험을 쓰는가? 특정 시점의 경험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특정 시점의 경험을 기술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경험 위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성장 과정을 쓰는 2가지 방법,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학교 경험만으로 쓰는 거예요. 대학교 경험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대학교 경험만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함께 씁니다. 이럴 경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학교 이전 경험을 대학 경험보다 그러니까 사례를 2개 쓰셔야 되는 거죠. 대학교 이전에 있었던 사례 하나 쓰고 대학교 때 사례 하나 쓰고 이렇게 사례를 2개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교 경험을 쓰란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대학교 때 사례 하나를 쓰란 얘기죠. 그거는 뭐 아실 테고 대학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함께 쓰는 경우 대학 이전의 경험 사례 한 가지와 대학 경험 사례 한 가지 이렇게 2가지 사례를 쓸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학 이전 경험의 분량은 굉장히 적게 쓰십시오. 분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경험 분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이전 경험 사례를 한 3분의 1 정도만 쓴다면 대학 경험은 3분의 2 정도를 쓰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사례죠. 그런데 그 2 사례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2 사례를 쓰지만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은 뭐냐면 키워드가 같아야 돼요. 키워드가 뭐냐면 대학교 이전 경험에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상을 탔다. 무슨 경진대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예. 그렇다면 대학 경험을 쓰실 때도 창의성에 대한 걸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대학교 때 경진대회에서 상을 탔다던가 아니면 학과 프로젝트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학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한꺼번에 쓸 때 각각 경험 사례는 전혀 다른 2개를 쓰지만 분량은 먼저 설명드렸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 이 2 전혀 다른 경험 사이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창의성이면 창의성, 책임감이면 책임감, 배려면 배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사례로 2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같은 키워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2개의 사례를 통해서 동시에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성장 과정을 쓰면 가장 좋죠. 그래서 대학교 경험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쓰시면 되죠. 만약에 창의성에 대해서 쓰고 싶으시다면. 근데 대학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동시에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예.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대학교 때도 내가 이러하다.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죠. 그래서 대학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동시에 쓰는 게 좋고 2가지 핵심적인 건 절대로 잃어보시면 안 돼요. 분량입니다. 3분의 1, 3분의 2. 이게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대학 이전 경험이 3분의 2, 대학 경험이 3분의 1이면 이거는 대학교 때 사례 쓴 게 아니라 옛날 사례 쓰게 된 거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글자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동일해야 돼요. 창의성이면 창의성 똑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학교 이전 경험만 갖고 쓰지 않는다. 예. 사실 자소서의 모든 경험은 대학교 때 경험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교 이전 경험만을 쓴다? 잘못 쓴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차라리 대학교 경험만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쓰는 거면. 네. 그 다음에 3번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어떤 내적 특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 아까 창의성 뭐 이런 거 썼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창의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준비성, 성실성, 배려, 뭐 사교성, 친화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책임감. 네. 이런 것들 키워드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기술되어야 해요. 그래서 대학 이전 경험과 대학 경험을 동시에 기술할 경우 분량 설명드렸고요. 인성이 동일해야 된다. 키워드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사람 됨됨이, 나의 어떤 내적인 특성 이런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준비성과 계획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내적 특성이 뭔지. 인성이면 더 좋죠. 그런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왔나요?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를 묻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인성을 갖추었나요? 어떤 내적 특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 과정은 나의 내적 특성, 인성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설명을 드리면 인성은
나쁜 거만 쓰는 거 아니겠죠?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자소서에는 나쁜 거 쓰라고 하면 나쁜 거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나쁜 거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다 좋은 것만 써야 됩니다. 다 좋은 것만 써야지 나를 뽑지, 나쁜 거를 막 쓰면 저를 뽑겠습니까? 안 뽑죠. 예. 그래서 나쁜 거 써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패 경험 써라. 실패 경험은 사실 나쁜 거거든요. 예. 실패 경험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쁜 거 써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뭘 쓰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은 것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내 좋은 인성, 좋은 내적 특성이 드러나야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내적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뭐 창의성, 준비성, 계획성, 배려, 경청, 친화력, 뭐 성실성, 책임감 이런 건 다 좋은 특성이잖아요. 이런 건 나쁜 특성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좋은 특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성격 장단점 쓸 때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심지어 단점을 쓰라고 그래도 단점을 쓰긴 씁니다. 나쁜 점을. 하지만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쓰진 않아요. 네, 그것도 제가 다음 기회 되면 맞서 자기소개서 설명드릴 때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그때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걸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맞서 자기소개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제부터 가질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성장 과정은 어떤 것들을 기술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성공 경험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